이런 가운데 또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폭발력 있는 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타 있습니다. 그렇죠. 최상병. 그렇죠. 예. 최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박정훈 위압 의혹 사건이 이미 5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가지고 선거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공수처에서 무슨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이제서야 5개월 쇼는 기다리다가. 잘해요. 이 자, 사람들이 쇼는 잘해. 그런데 이번에 그 군인권위원회에서 또 폭로한 게 있잖아요.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예.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녹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병대 사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어제 말이죠. 네네. 제가 박지원 식탁에 호루라기 재단 네네네. 김영근 이사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 최상병 얘기를 하고 군인권센터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보조는 전혀 없고 후원금으로 한다. 그래서 어제 제 비서한테 후원금 보내라 알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최상병 문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관계된 얘기죠. 네, 대통령의 위압이 있었느냐. 국방부에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국방부 차관 신범철 네네. 올라갔잖아요. 그게 터지고 있어요. 그 녹음물이 뭐냐면 경찰 팀장, 경북 경찰청이겠죠. 팀장하고 해병대 수사관하고 통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요. 네네.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포폰을 사가지고 총리실에 줘서 청와대하고 자기들 둘이 그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쓰고. 네. 거기에서 민간 사찰을 하는데 네. 제가 그것 잡았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그것도 잡아서 민간 사찰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음. 그런데 저는 최상병 문제, 전화 통화 문제, 요즘 네.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더라고요. 하나 안 터지는 것은 한도 아이폰 검사의 비밀번호? 아이폰 비밀번호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네. 검찰이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그것도 터져요. 네. 역사를요. 예.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 안 돼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지금은 국힘당. 그때는 법무부 장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법무장관 아니었었죠. 예. 지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합니까? 나도 진짜 공천관리위원회가 옛날 있잖아요. 구정치인들 또 못한 그 뺨치게 구정치를 잘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 어제 이제 사진이 개항에서 원희룡 전 장관 어깨에다 손 딱 이렇게 하고 마치 그 후견인처럼. 아니 그러니까 하고. 그 전에 네네. 수원에 가서 네네. 이 박문석 3개월짜리 장관, 그렇죠. 산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을 예. 이름을 부르고 거기 당협위원장 김용남 김영남 전 전 의원이죠. 의원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박문규 산자부 장관 3개월짜리가 공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제 계양구 가서는 원희룡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건데 딱 꽂고 너는 여기서 죽으면 경선 후보 하나가 없어진다. 네. 그런 회심의 미소를 거기 당협위원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저 어깨에 손 짚고. 야 저거는 당혹스럽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더 각오하는 마포 김경률 전 회계사. 아니 우리 전 회계사.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당신이 와라. 거기는 또 못 가고 예.
비대위원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실상 지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호 당협위원장 전 의원도 어제 현장에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예, 이것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삼김 총재 시절. 총재 때도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예. 공관위가 있습니까? 허수아비죠. 내가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천은 내가 챙긴다. 당은 내가 관리한다. 국힘당 당은 당규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가능 안 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기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위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공관위원도. 공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공관위에서 하게 돼 있으면은 최종적인 결재는 비대위원장이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북한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과정은 필요 없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다. 결심만. 그걸 한심 공천이라고 하던데. 아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네. 그러한 명령을 받고 복종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뭐 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좀 형식적으로 당연하죠. 거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은 네네. 과정을 중시 안 해요. 네. 지도자 김정은의 결정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헌목적적이더라도 과정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절차적 그렇죠. 민주주의가 절차적 있죠.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수정 교수나 수원은요. 네네. 염태영 수원시장 3번 수원시장을 하고 수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네. 이제 김동연 지사와 함께 경제부시장 한 사람이 거기에서 수원 선거를 이끌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불출마하니까 그 자리에 이수정 교수가 오고 거기에 염태영 교수 저 시장이 오면은 불을 보듯 빤한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도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 앞으로 간다는데 국민의 민심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정 교수 보세요. 디올백 네. 가짜다. 가짜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가 진솔하게 사과를 해라. 아. 그리고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물론 특검은 반대하지만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김건희 영부인이 이수정 교수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천 안 줄 것 같아. 왜 그런?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는 안 줄 것 같아. 국힘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고 이미 뭔가 결정되는데 살살 연기를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성역은 네. 김건희 저수지는 이미 네. 지구멍이 뚫렸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구멍은 차차 커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이제 민심을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역시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들이 먼저 터가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로서는 김건희 영부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면 저기 공천 주지 마 하면 그럴까요?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아니 오늘 아침에 김현정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하태경 의원도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그 뭡니까 그 디올백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뭐냐면 대선 캠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자기 학력 위조라든가 뭐 이런 거 저 가짜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내조만 하겠다 이러겠잖아요. 그렇죠. 영부인 안 한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 국내 활동은 일체 자제를 하고 외국 방문할 때만 동반해서 그건 이제 국제적인 관례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영부인이 뭐 국내용 있고 국외용 있나? 그런데 영부인은 영부인인 거예요.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당하니까 네. 지금 한 달 넘게 싹 없어지는데 자, 그건 그러면 아니에요. 만약에 영부인은 영부인답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옳지. 자, 그래서요, 실장님. 그런 김경률 회계사 또 이수정 교수 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 국민은 한 번 섞지 두 번 안 섞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후보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네. 의심이 됐고 네. 의문이 있었고 네. 또 그건 그렇게 학력 위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문제가 많아요. 네네. 그렇지만 영부인이 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이번에도 또 23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네. 한동훈 문재인 검찰 때 서류다. 그런데 자기 서류예요. 자기 법무장관한테 나온 네, 자기 법무장관한테 서류예요. 2022년 12월 아, 달. 글쎄요. 거의 23억이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 보세요. 아니 코로나 때 무관중인데 어떻게 부산 그러니까 쫓겨가서 거기서 야구 봤다고 거짓말하더니 또 97년도인가 98년도 사진 올려놓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네. 이재명이 했다고 해봐. 난리가 나죠. 난리가 아니라 모든 TV 신문 그냥 이재명 거짓말쟁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은- 한동훈한테 적용되는 도덕성 기준은 그렇게 관대하고 네.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잔인하냐 이거예요. 아,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죠. 어우. 저도 거짓말하면 사과해요.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 사과도 하지 않고 마 거의 무슨 짓이야. 예. 또 민주당도 뭐 하고 있어? 저 한동훈 저 사진. 비대위원장. 저 때가 무슨 좌천당해가지고 부산에 근무할 때입니까? 글쎄. 저 아니 그러고 소년이구만. 코로나 무관중 때 어떻게 갔다고? 네. 그러면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진을 덜컥 내놓고 딱 하고 예. 뭐 대변인가 뭐 수석 뭐 이렇게 그러면 안 아니,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을 네. 민주당 똑같이 해야죠. 이재명한테도 적용해라 이거예요. 아 대한민국 도덕적 기준뿐만 그러나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됐든 법이 이재명이 법도 그러죠, 됐든 법도. 한동훈이 됐건 저렇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런 잘못이 있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네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도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김대중 있으니까. 대통령은 그 실수면 바로 빨리 사과하라. 사과를 해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네. 뻔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왜 언론은 조용하고 민주당도 조용한 건 난 진짜 웃겨. 민주당 주장하죠. 바로 그 점입니다.